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직 교사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교육. 오늘은 1탄 AI의 발전, 그리고 2탄 AI의 문제점에 이은 3탄 AI 시대의 그런 교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은 평소와 매우 다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미드저니라는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 사진을 이용해서 가짜 아바타를 만들었고요. 실제 사진에 비해 매우 아름다워진 이 아바타 보이시죠? 이 아바타를 만들었고, 제가 녹음한 내용을 이 아바타에 삽입하여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더군다나 돈도 하나도 들지 않은 무료 버전만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발전이 굉장히 놀라운 거 느껴지시죠? 오늘은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대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 영상 어떠셨나요? 좀 신기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미드저니라는 AI 기억하시나요? 그림을 그려준 AI고요. 몇 가지 지시어만 넣으면 아름다운 그림을 생성해주는 AI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수많은 인간들을 제치고 AI가 그린 그림이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오프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미드저니만 이용한 것은 아니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제 사진인데요.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공개하는 이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사진도 제 실물과 비교하면 매우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비류길리라는 사진 어플을 아시나요? 네, 그 어플을 사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수많은 예쁘게 만들어주는 약간의 보정을 해주는 사진 어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미드저니에게 이런 명령어를 주었습니다. 하이 앵글 뷰, 이렇게 약간 얼짱각도죠.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는 앵글로 해줘. 그 다음에 은은한 불빛으로 뽀샤시 처리를 해줘. 기존 사진도 매우 뽀샤시한데 이런 명령어들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초상화처럼 만들어줘. 사진 같아 보이게 해줘. 초현실적으로 만들어줘. 아주 디테일하게 해줘. 그리고 최신 그래픽 엔진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해줘. 그리고 초현실적인 사진처럼 해줘. 그리고 선명하게 해줘. 그리고 제가 16대 9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비율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미드저니에게 제 사진을 입력하고 이런 명령어를 입력했더니 미드저니는 어떤 사진을 보여줬냐면요. 전혀 저 같지 않죠.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초현실적이라는 의미에서는 설명 가능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사진을 이용해서 이런 초현실적인 사진들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통 미드저니는 4개 정도의 사진 옵션을 주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제가 고른 사진은 바로 요거였어요. 예쁘죠? 저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오프닝 영상을 보시고 저를 사실 길거리에서 만나셔도 저인지 알아보실 수 없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그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들어졌고요. AI 성형외과 의사라고 해도 될까요? 총 2번에 걸쳐서 사진 어플에서 한 번, 그리고 미드저니로 한 번, 이렇게 2번 성형을 거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DID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요 사이트가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딱 한 장만 넣어도 말하는 사진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막 사진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실제로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고요. 그걸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바로 이 D-ID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진을 한 장 넣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음성 파일을 하나 넣으면 그걸로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영상을 굉장히 뚝딱 하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녹음은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핸드폰에 녹음기 있죠. 그 녹음기를 활용해서 녹음을 하고 여기다가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아까 그 사진과 파일을 업로드해서 뚝딱 하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가 제 오늘 시작한 오프닝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게다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시대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임박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AI 시대로 성큼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이거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 우리는 대체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각 분야에서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AI가 굉장히 다수 존재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까? 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AI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AI에게 시키면 3초 만에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대체 어떻게 노력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 과정의 중요성과 내가 생각해내는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성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계산기가 있어도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전자계산기가 있어도 수학을 가르치듯이 이미 변화한 세상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AI를 티칭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AI를 티칭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챗 GPT에다가 이런 거 할 수 있대요. 6학년 수준의 어떤 단원의 수학 문제를 상중하로 만들어줘. 그러면 챗 GPT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랑 미국은 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교사의 업무를 약간 줄여주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옆에 인공지능 비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실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아가서 저는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건 이거였습니다. AI 텍스트 시대에서 다시 말하면 점점 인간이 쓴 글과 AI가 쓴 글이 너무나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러고 챗 GPT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챗 GPT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AI로 생성된 텍스트 시대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음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학생들이 AI 생성 텍스트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맞죠? AI가 대답한 것들이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 학생들이 AI가 생성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 출처를 분석하고 질문하고 정확성과 편견을 평가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출처를 따질 수 있고 이게 정말로 믿을 만한지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디지털 시민의식. 학생들에게 기술과 AI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더 큰 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맞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SF 소설을 공모하는 대회에 수많은 표절작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선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에 큰 혼란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윤리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기 및 연구기술. 독창적인 생각과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사실 제가 AI를 쓰면서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쓰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질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질문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질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챗 GPT의 답변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 있게 디지털 환경을 탐색하고 접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한다라는 게 챗 GPT의 답변이었어요. 챗 GPT의 의견에 선생님들께서도 공감하시나요? 사실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어서 약간 소름 끼쳤다고 해야 할까요? 이 답변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참을 고민해서 정리했을 법한 내용이랑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내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과 너무 비슷한데 문제는 이걸 챗 GPT는 제가 질문한 지 3초 만에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느낄 가능성이 있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공지능을 대항할 수 없겠다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될까 봐 저는 그게 조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AI를 활용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일단 윤리적 감수성을 갖추도록. 그러니까 표절을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무감각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거든요. 그리고 AI로 만든 것을 수정한 것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윤리적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질문을 즐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대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질문하는 것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AI를 활용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발전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AI랑 싸워서 우리가 뒤지지 않는 분야는 사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는 기존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잘 정보를 검색해서 정답이 있는 문제를 찾아주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 잘하는 게 있죠.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AI보다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어쩌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가르쳐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인공지능과 현명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큼 한 발짝 제 삶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변화된 것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더군다나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받아들이는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이거 보시면 교사들을 위한 챗 GPT랑 달리 생성 AI 자료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이미 패들렛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계시고요. 실제로 요거 사이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챗 GPT가 얼마나 어설프냐면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2 더하기 5는 얼마니? 그랬더니 챗 GPT가 7이라고 답변했어요. 아니야, 내 와이프는 8이라고 답변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7일걸요? 라고 다시 한번 답변하죠. 아니야, 내 와이프는 항상 5라. 그랬더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2021년까지밖에 학습을 못해서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당신의 와이프가 항상 맞고 당신의 와이프가 8이라고 했다면 아마 답이 8이겠죠.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게 챗 GPT의 현재 한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되는지 눈치채셨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이미 선생님들께서 만드셨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급, 굉장히 다양한 학교급에서 그리고 다양한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많이 개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수업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들렛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니까 내가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방면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챗 GPT한테 가서요. 명제, 집합과 명제 단원 기억하시죠? 그 명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봤어요. 했더니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사실 명제와 명제가 아닌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혼동이 되는 예시를 들어줘.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해 줬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진짜 수학적 명제도 한번 설명해 줘. 그랬더니 예시도 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명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픽토리라고? 제가 여기 들어가서 저기 챗 GPT가 만들어준 텍스트를 딱 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소 아쉬운 점은 한글은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넣으면 영어체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 굉장히 빠르게 뭐 음악, 그 다음에 배경화면 이런 것도 알아서 조절해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주고요. 한글로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얘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 배경이나 뭐 이런 걸 골라서 넣어줘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그거는 다음에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를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아시나요? 19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적기계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옷감을 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뭔가 그 옷감을 짜는 노동에서의 해방으로 여겼다기보다는 수백 명의 일을 이 기계 하나가 해치우니까 내 일자리를 뺏겼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이 방적기계를 때려 부시고 기계를 전부 다 파괴하고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역사를 지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기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 기계를 파괴한 운동도 얼마 가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옷감을 짜는 일에서 해방된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죠. 이제 뭘 할까요? 맞아요. 더 이상 옷감을 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예쁜 옷을 만들기 위해서 패션 디자인을 하고 옷감의 소재를 연구해서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가볍고 이런 소재들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도입된 것은 가역적인 변화가 아니라 비가역적인 변화예요.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공지능을 쓰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인간은 거기서 나아가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진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카메라의 발명으로 기존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던 화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시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림을 자연과 똑같이 묘사해서 그려도 카메라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화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그럼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나? 라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등장한 새로운 화풍들이죠. 인상파, 입체파라고 불리는 화풍들입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능성은 사실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 군데가 막히면 또 다른 출구를 찾아내는 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변화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으시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학생들이 더 즐겁게 여기에 적응하고 새롭게 활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에게 윤리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